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오데리 주식의 오데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원전주가 잘 나가면서 급등을 했죠. 그런데 급등한 자리에서부터는 자리를 못 잡고 분명히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급등을 해서 하락을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방향은 모르겠는 이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주 어떤 흐름을 잡아갈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지 차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 상승하길 바란다라는 마음에서 상승 기원 댓글로 적어주시고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초반부터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간을 바로 뛰어 넘어가면서 윗구간대로 도착을 한 것까진 좋은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그 다음 날도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 한 게 맞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하락을 했어요. 근데 매일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거래량이 줄어들어 가는데도 변동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길게 가져가야 될지 짧게 끊어가야 될지가 조금 망설여지는 상황이긴 한데요. 오데리의 제안으로는 지금은 짧게 끊어가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하겠습니다. 시초가가 거래량이 많이 붙는 타이밍이죠. 시초가 때 대응을 하세요. 대응을 하셔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시고 이후에 장 시작하면 그때부터 매물대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바닥을 잡아서 다시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짧게 대응을 해나가시면은 당분간은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대신 그러면 자리를 어디서 잡아가면 되냐?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계속 가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 중장기 포지션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84,000원 아래 밀려 있을 때 거기에 더해서 82,000원을 넘기지 않는 그 자리까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서 좀 중장기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정책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은 이번 달 안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은 있지만 결국은 발표가 되지 않으면은 지금 혼조세는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상승은 하지 못하고 87,000원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서 다시 조정받고 내려오는 이 흐름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 단타로 끊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일단은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가가 버티고 있는 흐름 자체는 양호한 흐름은 맞습니다. 아예 밀리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호하지만 지금의 흐름, 애매한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게 챙겨가시고 지금 자리에서 오늘 하루 10개를 매수를 하셨어요. 10개를 매수하신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서 급등을 한다. 그래서 고점에 올라갔을 때 8주 정도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내려가 있을 때 다시 차익 챙기신 만큼 더 해가지고 매수를 하십니다. 10주 정도 매매하시는 거는 당장 한 주를 더 늘리실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8주 매수는 가능하시겠죠. 그러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서 반복을 하시다가 결국은 어느 지점부터는 한 주를 더 챙겨 나가실 수 있겠죠. 이렇게 수량을 천천히 늘려가시는 전략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챙겨가세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챙겨가시면 되고 그럼 이 구간이 도대체 언제 바뀌게 되느냐? 일단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요.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85,000원짜리까지 올라가서 이 자리를 지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87,000원을 뚫고 올라가던가 말던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85,000원도 지지를 못하면은 계속해서 84,000원까지 눌러서 내려오고 약간 더 눌리다가 다시 그 다음날 되면은 시초가 때 몰려가지고 급등을 했다가 다시 밀려서 내려오는 상황이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로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시려면은 짧게 끊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타를 목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장중에 최대한 저점을 목표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고점을 목표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즉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아실 겁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데리가 그 과정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지금 구간 안에서 저점 매수하시고 고점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도록 행동을 하셔야 될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매수하셔야 될 진입가와 매도하셔야 될 목표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대리 문자 받아보시고 장중 저점 매수하시고 고점 매도하셔서 일단 짧은 구간에서 이 기간 길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짧은 구간에선 일단 단차 치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오묘한 상황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이 부분 영상 이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대리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저점 매수 어려워요. 고점 매도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점 매수해야 되고 고점 매도해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상하게 저점에 매도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고점에 매수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짚어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흐름 언제 깨고 본격적으로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을지도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장중에 우리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 감정만으로 대응을 하게 될 경우 절대로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대리가 실제로 방향을 판단을 할 때 매일 반복해서 보고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장중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대리는 어떤 종목이든 딱 5가지 근거만 봅니다. 5근거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추세.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 지지력과 심리선을 함께 봅니다. 사람들의 심리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만들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제일 중요하죠. 지금 돈이 어디에 묶여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흐르고 있는지, 누가 의도적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요.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4가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펀더멘털, 실적과 정책,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합니다. 이 중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순간 그거는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의 전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5근거가 실제로 쓸만한 건지 오대리의 과거 매매 예시를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잘 알고 계실 종목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종목을 오대리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대리는 이전 3월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 매집 신호가 3번 들어왔고 그만큼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만 쌓이고 있고 좀처럼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 지점 3월 중반 4월쯤에 단기 추세가 중장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래량이 들어오자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더니 흐름을 타고 한번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자리를 잡아 들어가서 이때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서 오대리가 주당 차익을 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4만 원 정도 챙겨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3개월간 긴 횡보세를 이어나갑니다. 이때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들어왔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쌓이고 있는 와중에 거래량이 있었지만 추세도 잘 타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일단 외국 시장이 국내 시장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외국 정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의 호재가 들어오니까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찍었죠. 이 구간에서 주당 차익을 35,000원씩은 챙겨갔습니다. 이렇게 오대리의 5가지 근거, 여러분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이 5근거를 기반으로 기준을 잡아 나가면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근거를 장중에 동시에 체크를 하시려면 화면을 여러 개를 켜두고 계속 비교 분석을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렇게 실제 행동 기준을 정리를 한 자급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매일 종목마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체크리스트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지금이 진입을 하셔도 되는 자리인지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 자리인지 바로 판단이 서실 거예요. 다만 이 체크리스트가 7개고 기준 세부 항목은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본업하고 계시죠? 오대리도 본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장중에 다 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방향은 영상으로 체크를 하시고 실제 대응 기준은 문자로 이어가셔야 합니다. 이 장중,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그 기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전략이라고 2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내일 종목의 흐름과 지지, 저항, 리스크까지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지 그 기준표를 정리를 해서 그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으면 종목의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잡히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 전략과 타이밍 문제입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오대리가 잡아둔 1차 그리고 2차 목표가 그리고 장중의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지 매도 타임라인을 그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흐름을 보시면요. 오묘한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고점에서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느냐? 일단 추세가 깔끔하지 않아요. 어제 들어서야 10일 추세선이 60일 추세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20일 추세선은 여전히 60일 추세보다는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즉, 5일 추세만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아래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강하게 받지 못하면서 이것도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는 이 불신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가 단기 차익만 챙겨나가고 있어요. 저점 잡아가고 위에 올라가 있을 땐 매도해서 단기 차익만 챙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대리가 그래서 단타 치자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어차피 다들 단기 차익 챙겨나가고 있으면 우리도 그냥 단타 치면서 수익을 챙겨나가시면 됩니다. 결국은 뭔가 깔끔하게 방향을 정해 나가려면요. 지금 자리를 사실 버티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자리를 버티면서 정말 좋은 거는 저점이라도 높일 것. 저점을 차라리 조금씩 높여가는 게 더 좋아요. 즉 변동성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 82,000원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가 한번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방향을 잡아서 상승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전환을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두산에너빌리티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길게 제법 긴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방향을 깔끔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스권, 참 두산에너빌리티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도 지저분하게 움직이는 편이에요. 예쁘게 추세를 타면서 움직이면 그래도 이 안에서 단기 차익이라도 잘 챙겨 나갈 텐데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번에 미국 쪽에서의 좋은 흐름과 함께 원전주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바라야 될 것 첫 번째 상황은 다음 주에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박스권 유지가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물론 영순위가 있죠. 상승이죠. 영순위는 상승입니다. 영순위를 제외하고 그 다음 좋은 상황은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조정을 받더라도 이전 자리까지 돌아가면 안 돼요. 지금 상승분에서 저점 부근에서 자리를 잡을 것. 그 자리에서 조정이 들어가면은 추세가 결국은 지금 일봉 추세도 조금 지저분한데 주봉 추세도 지저분합니다. 5주 추세가 10주보다 아래에 있고 이번 주 버텨내고 다음 주에 상승 전환이라도 해야지 저점이라도 높여가야지 추세가 역전될 수 있어요. 교차되면서 역전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봉 추세라도 정배열이 되어야지만 단기 추세에서도 비로소 상승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전환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박스권을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다음 주까지는
박스권, 묘한 박스권을 유지를 할 것이다. 대신 그 구간이 윗구간이냐 아랫구간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되도록이면 윗구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0번째는 뚫고 올라가는 거고 첫 번째는 윗구간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 두 번째는 아랫구간에서 유지할 것. 이 흐름을 지켜내 준다면은 19일 주차가 되면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서 추세 회복을 하면서 상승 전환을 하고 이전 고점 자리 충분히 회복을 하면서 9만 원, 일단 9만 원짜리까지 올라가고요. 9만 원짜리 올라가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9만 5천 원 뚫고 올라갈 겁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주 굉장히 묘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묘한 흐름 조금 더 길어지면은 버티기만 하면은 이 구간에서 버티거나 이 아래 구간에서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내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상승으로 방향을 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수익 챙겨 나가시려면은 일단 짧게 가져가세요. 길게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짧게 가져가시는 건 눌리는 거 확인하시면서 챙겨가시면 되니까요. 일단 짧게 챙겨가시면서 수익을 확정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큰 흐름 놓치지 않으시면은 이 묘한 흐름, 그 이후에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면은 이후에 더 높은 목표가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데리였습니다.